일주일 지났습니다. 몇 페이지요? 용도지구 할 차례, 아니, 용도지구 할 차례인가요? 21페이지? 아니, 19페이지. 용적률. 맞죠? 대답도 안 하시고, 저 안 반가우세요? 입을 딱 닫아버렸네.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셔야 되는데, 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합격 증서 받을 날짜가 일주일씩 다가오는 거예요. 빨리. 걱정돼요? 시험 볼 날 때문에. 19페이지 용적률 볼 차례인데, 저번 시간부터 우리 공부한 게 용어정의 생략하고 이제 전체 흐름 또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 공법을 처음부터까지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공법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막 절차도 체계도 막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흐름을 모르면은, 이 흐름을 알면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릇이라도 물건을 좀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많이 담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도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을 좀 시키면 좋아요. 근데 공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서울지리 골목골목 갈목 어려우니까 먼저 크게 동서남북 안 다음에 지리를 공부하면 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좁은 동네는 동서남북 몰라도 돼요. 몇 번 다니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는데, 이거 아니어도 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누가 공부 과외해달라 그랬어요. 벼락치기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해요. 이거 보고 들어가서 시험 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있죠. 광역계획권이 있고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둘 이상의 같은 도에 있는 시, 군 결합하는 게 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고, 이거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에 대해서 결합하면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이죠. 이것은 광역계획권 지정은 이들이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공동 수립. 수립은 사실 밑에다 써도 되겠네요. 공동 수립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수립하려면 안을 세워야 되겠죠.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자, 입안을 하고 수립하는 게, 여기 시도지사가, 여기서는 여기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다. 그리고 같은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근데 이때 이들이 수립하는데, 여기 시도지사 말고 여기다가 필요할 때 또는 시도지사 요청이 있으면 이제 국장이 같이 가세해서 수립할 수 있고, 또 시장군수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같이 이제 수립할 수 있다. 안을 세우는 거죠.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국장과 공동 수립할 수 있는데, 그냥 오히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이 수립하는 것은, 자, 다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줬는데 3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이것을 안을 작성해서 승인 신청을 안 하면은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그래서 3년 동안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동안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 그리고 무엇과 관련돼?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단독 수립. 도지사도 마찬가지겠죠.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후에 3년 동안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도지사 단독 수립. 또 하나, 시장군수가 이렇게 도지사에게 단독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도지사 단독 수립. 이렇게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수립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제가 동그라미 여기는 안 쳤는데 이건 법에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석상으로는 승인 받을 필요 없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제 법이 없는데 그 해석상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도지사가 본래 승인권을 행사할 영역에서 미리 개입했을 때 국장에게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것까지 이제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입안해서 이제 여기 같이 개입했을 때 말고,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예외적인 절차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지정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승인권자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그리고 도시기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면 그럼 이제 그것이 수립이 된 거예요. 수립이 되면 이것을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구에서는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수립하려면 즉 확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해주면 승인한 내용을 이제 송부를 해주고 그럼 승인된 거 수립된 거죠. 그럼 그것을 시도지사나 시장구에서가 이제 공고한다. 근데 공고하는 절차와 관련된 주체는 너무 복잡하니까 뭐 송부한다 이런 말들 그렇지 않아도 누가 해다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근데 뭐 송부를 받고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의할 때만 그냥 듣고만 넘어가라고 했어요. 주로 절차는 이 입안 이전 단계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 얘가 한다는 것 정도. 국장은 심의할 때 중도 심의, 그리고 지자체장들은 지도 심의, 지방도시계획은 심의 거친다. 그런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초조사 해야 되죠. 그리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에서 공청회를 필수로 한다는 거, 이게 전문가 의견도 듣는다는 것 정도 보시고, 자, 그 전에 여기서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장이나 도지사가 도지사항에 걸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계획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누구누구 하는 것까지는 세밀하게 몰라도 돼요. 건축법에서 이걸 틀리게 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예외적인 것이고 그거 안 내는 거예요. 주무장관인데 그걸 교육감 해가지고 한 번 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지문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들어간 사람이 특이한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그걸 공부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또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 자체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서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평소에 강의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낸 적이 있었어요. 교육감이 좀 싫었는지. 자, 요청하고 그리고 관계 누구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든지 안에 의견을 든다 맞다 하시고 중요한 결정할 때 뭐 해야 돼요? 심의해야 되겠죠? 광역계획권도 중요하니까 심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요청을 해야 된다, 요청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고, 관계 의견 든다, 맞다고 하시고, 심의한다, 맞다고 하시면 돼요. 이제 심의하는 것이 다음 주에 이제 생략하는 것은 강의할 때 특별하게 중요한 것을 생략한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지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만 정리하면 이제 95%의 확률로 맞는 건데 이걸 그럼 이제 정리해서 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맞출 확률이 얼마가 돼요? 50%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건 맞다 이렇게 하면 95% 확률. 훨씬 낫죠. 정리하면. 자, 얘네들은 맞다. 이런 말 나오면. 자, 여기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항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공동 수립 안 될 수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조정 요구.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조정을 얘들이 해주면 조정 결과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조정 결과를 반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승인 신청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자기가 조정을 해준 건데 승인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겠죠. 승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협의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조정 결과는 승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때 심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깊이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들어보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해해도 좋습니다. 단순한 비상은 자꾸 줄이는 게 좋고 이해하는 것들은 자꾸 이제 여러분 자꾸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조정 요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할 수 있다 있는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강의를 안 합니다. 지문 나오면 읽어드리고 그렇죠. 너무 깊은 거니까 이 제도가 있다. 이게 무슨 취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정도 알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기는 틀 지정하는 것 수립 입안에서 입안 수립한다고 표현을 해요. 또 자, 수립과 입안이 막 섞여 있는데 자, 수립하는 것 누가 수립하는가 그리고 승인을 수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제 승인 받으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제 이 뒤에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정, 수립, 승인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정제도가 있다는 것까지 보시고 가끔 이제 공청회에 물어보시죠. 주민만이 아니고 전문가 의견 든다. 여기도 관계 누구 의견 듣는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이런 것들이 좀 내용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도 왜 헷갈리냐면 중장 의견 듣는 것은 국장이 아니고 오히려 시도지사였어요. 도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공부해보 오히려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대응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뭐가 있어요? 관리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도 또 기초조사 해야 되고요.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리고 입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입안권자, 수리권자 같은 말이에요. 입안권자, 수리권자 같은 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가 이제 입안해야 돼요. 그럼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입안하면 자기가 협의, 심의를 해서요. 자기가 확정을 해요. 자기가 확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확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수립이 된 거죠. 자,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해야 된다. 근데 숫자 같은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안 씁니다. 하는데 여기 시장군수는 하급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결정을 못하고 도지사에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물론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고 얘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그 지역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승인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승인해주면 다시 송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수립이 된 거예요. 승인 받으면 이제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초조사 할 때 뭐가 필요하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필요합니다. 의견 청취도 공청해야 되고 의회 의견도 드려야 됩니다. 네, 생략할 수 있죠. 입안일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행한 바 있을 때 또는 다른 법률에 이런 말로 하면 허용될 수 있죠. 생략되거나 허용되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다른 법률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광역계획과 다른 것이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은 생략할 수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시군에서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수립하면 안 돼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들어오면 안 되죠. 기본계획이니까 그 지역의 삶의 방향을 모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도 역시 기초조사, 의견 청취 그리고 입안을 해서요. 결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협의,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고시하고 관련 서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까지 해야 돼요? 지형 도면까지 고시를 해야 된다. 지형 도면 고시까지 해야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서 효력 발생한다 했죠? 효력 발생. 기초조사에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죠. 환경성 검토해야 되고요.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되는데 공청회가 필수가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입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근데 얘가 입안하지 않고 또 얘가 입안할 수도 있죠. 누가요? 국장, 또 도지사. 국장은 왜 입안하는가 봤더니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용도지역을 정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행할 사업이 있다. 그럴 때 둘 이상의 시도 그리고 여기에 조정요가 또 한번 나와요. 여기 조정이 있었는데 얘보다도 얘가 좀 중요합니다. 노출되는 빈도수는 얘가 많아요. 시험에서. 근데 얘는 답으로 처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얘는 잠깐 나오지만 거의 주연급이에요. 얘는. 주인공. 근데 얘는 나오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얘는 조연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조정 요구에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응하지 않더라. 그럴 때는 국장이 직접 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다. 위반 조정 요구, 조정제도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결정권, 특광 별별 이 사람들은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직접 결정하겠죠?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협의심에서 결정하고 국장 자기가 결정하겠죠. 자기가 위반한 거.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는데 자기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시장 중에서 누가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이제 결정하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것이 저번 주에 공부한 용도 지역과 오늘 공부할 용도 지구와 그리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 관리를 해야 되고 특정한 지역, 파주시 전체 가지고 파주시의 어떤 특정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재단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인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된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지도 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러한 것 중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어요, 직접. 여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를 누군가 통틀어서 확인해 보면 국장이 결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도시장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형식만 놓고 볼 때는 전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장이 결정하는 거 자주 물어보니까 이건 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국장이 결정하는 거 뭐죠? 국장이 이렇게 아까 위반했죠. 국장이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것은 너무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의 사례로 물어보면. 그냥 그렇지 않고 국장이 위반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이걸 하나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말하게 되면 너무 말이 길어져서 얘네들 안 해요. 얘네들 말은 박찬호가 들어가면 이걸 낼지 모르겠어요. 말이 길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 친구는. 그리고 이제 국장이 결정하는 것 또 있죠. 그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가 결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있죠. 여기도 국가계획이란 말이에요. 국가계획 이건 이제 국장이 위반한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국장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논리로 따져보면 이것 관련해서도 국장이 이렇게 위반을 할 거예요. 사실은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국가계획 하는 말로 하면 이제 국장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건 따로 안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도 예외적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국장이 결정하는 것, 국장이 위반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건 꼭 아셔야 되겠고요.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기초사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이도 10이다. 하는 것과 폐지, 해제하는 소극적인 성격할 때, 나대지가 2% 미달될 때, 도심지일 때, 12m 이상의 도로 설치가 없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어쩌고 나오면 용서되죠. 허용될 수 있습니다. 폐지, 해제 있고. 근데 환경성만 생략하는 게 있죠. 전략평가 대상일 때. 그리고 토지적성, 재취약성 생략하는 여기 5년 하는 말 또 나올 수 있고요. 토지만 생략하는 것, 하는 것들이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는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적합하다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적합성이 이미 평가가 다 됐어요. 그죠? 주상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개발해도 충분한 뭐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상공에서 사업하거나 주상공에서 다른 용도적으로 바꾼다. 이거를 뭐 녹지적이라든가 또는 계획관리적으로 바꾼다. 이럴 때도 문제 없겠죠. 주거를 상업으로 바꾼다. 이럴 때도 토지적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발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만 생략하는 거. 이제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는 다 듣는 게 아니고 뜨거운 거, 이슈되는 거. 용광로철 등등등이 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이것은 뭐요? 광역시설, 그리고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하는 중요한 것들, 뭐 공원이라든가 대학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이건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다만 이것들을요 도시적 축소에 따라 뭐 얘하고만 연결돼서 사실은 축소는 용도지역과 도시적 축소에 따라 한다든가 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 그럴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축지법을 쓴다 이렇게 외웠던 거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자체도 안 들어요. 뭐 드는 거예요? 용, 기, 지, 도 중에 이거 들어야 되고 이거는 중요한 것만 듣는 거고 이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은 해당 절차에서 보는 거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절차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다 하면 지방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오늘 공부하겠지만 이 지구 단위 계획 자체로서도 여기에 용도 지역을 이 안에서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나 더 공부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지문 정도. 물론 중요한 것은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있으면 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여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일종 전용 주거지로 바뀌게 되면 유치원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아무런 조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내 신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효력 관련된 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이 바탕이 되어서 수립하는 것이지만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존속히 신속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함께 입안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지문에서 종종 나오고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입안권자에게 우리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뭘 제한할 수 있죠? 어디 갔어? 기지개. 그러니까 기반시설, 지구단. 이거는 이제 해당 절차가 있으니까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어디에 있어요? 개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 여기 용도지구 중에 오늘 공부할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개는 이 안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입안 제한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기반시설은 억울하니까 얼마 이상 토지 면적 동의 5분의 4. 얘네들은 3분의 2 동의받아서 제한하면 되고, 제한받은 자는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도시공 관리계 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용 봤고요. 오늘은 이거 볼 겁니다. 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근데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고 여기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1종, 2종, 1, 2, 3종,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준. 여기는 근토일중 그랬고요. 여기도 보전, 생산, 여기는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용도지역을 나눠지면 이 용도지역에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전용주거적 일종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어요. 또 일종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게 몇 개 있지만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이 관계가 뭐예요? 건폐율 이것도 제한을 받게 되고요. 50% 이하로 조례로 정합니다. 용적률 하는 것도 제한 받을 수 있죠. 또 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이러한 용도 지역별은 건축물의 뭐 높이 같은 것들이 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만 가능하다 이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 지역의 제한인데 이 제한은 어디에 있느냐면 법률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법률이 직접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대통령이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거의 위임을 해요. 이제 뭐 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은 법률에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위임하는데 대통령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건 명문반에서 안 내요. 시험에서 몇 년에 한 번 지문에 나올까 말까요. 답도 아니고. 다른 지문을 내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지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지. 뭐 대통령이 있다 이건 너무 하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 이 말에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령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저번에. 왜 이 말 하냐면 이제 용도지구는 약간 다릅니다. 이제 체계가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 한번 의미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저번 주에 공부했고 오늘은 용도지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공익이나 또는 토지의 경제적 달성을 경제적 이용을 충분히 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뭘 만들었어요? 용도지구, 여기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기능을 다 못해서 얘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 강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완화할 수 있고 얘가 제대로 기능 못해서 얘가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그 말 나오면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뭐 또 이제 예를 들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얘네들끼리 중복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 1하고 2는 중복될 수 없다 했죠. 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중복할 수 없어요. 변경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토지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다양화시키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용도지구 이런 것도 생긴 거 이제 최근에 복합용도지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중복을 못하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이용의 다양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다 복합용도지구를 정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이 이제 준주거지역 유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똑같진 않아요. 똑같이 쓰려면 바꿔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일반 그런 공업지역은 무엇과 유사하게 쓸 수 있어요? 준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는 플러스 알파 하는 행위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가 유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보자고 했죠? 공장과 장례시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과 장례시장은 준주거지역에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데 어디는 안 돼요?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다시 보겠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얘네들끼리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얘들 이제 행위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지지만 얘네들끼리 중복은 안 됩니다. 자, 그래 용도지구는 용도구역도 여기 있는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랬죠. 완화하면서 따로 정하는데 이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는 따라서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여기 중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은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이 무엇을 낼지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자꾸 문제 풀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좀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법률에서 9가지 그런 용도지구를 정하고 있고 이 용도지구를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봤더니 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에서 특자시가 했어요. 특화, 자연, 시가지. 그리고 얘네들은 안 나눠놓고 있고 방제지구는 또 뭐 법에는 시가지 자연 돼 있지만 우리 외우기 쉽게 여기 봤으니까 자연 방제지구 그리고 무슨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고 보호지구는 법에는 이제 역사 중요시설물 생태계 돼 있지만 외우기 쉽게 그냥 생태의 역사가 중요하다 해서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고 취락지구는 그럼 자연 취락지구 하나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죠? 집단 취락지구가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5가지라서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어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게 있고 이런 것 아닌 어떤 그 지역의 특정한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특정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개발시켜 보시면 이제 특정 개발 진흥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 둘 이상 결합한 거 있을 수 있죠. 그걸 뭐라고요? 복합 개발 진흥지구.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세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세분할 수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따라매야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령이고요. 졸업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때요? 혹시 물어본다면 이제 종류를 물어본다면 여기에 연결을 잘못한 거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뭐 특자시 이런 것들 했던 거고요. 행위자를 보통 법률이 하거나 대통령령이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법률에서 직접 이제 또 조례 위임하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용도지구의 조례는 먼저 용도지구에 뭘 할 수 있어요? 행위 제한할 수 있어요. 행위자는 아까 이거예요. 이거 용건용이 건축물의 용도를 뭘로 할 것인가? 이게 용도. 건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용적률이라는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외에도 건축 관련해서 뭐 건축물의 형태, 색채, 위치 이런 거 다 제한할 수 있어요. 뭘로 해요? 여기는 용도지구는 조례로 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외워도 되는데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되니까 아까 여기는 뭘로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게 안 난다. 대통령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조례로 하는데 조례 내용을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조례는 자세하면 다르니까.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파주에서만 본다. 그럼 조례 내용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조례로 제한한다. 이걸 알고 있는가?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일종 전용 주거지구 공부했어요. 열심히. 근데 여기가 이렇게 경관지구가 있어요. 경관지구에 있는 대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무슨 행위할 수 있어요? 그때 단독과 일종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조례가. 왜냐하면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 완화하는 게 얘기 때문에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정하는 거. 그 얘는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예외가 또 있죠. 그 예외도 알아야 돼요. 고도지구는 조례가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하니까 만약에 파주시에 고도지구가 있어요. 용도지구로서. 그러면은 그 높이 아니 얼마인가 몇 미터인가 소개하려면 조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고도지구를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여기서 고시하면서 이 높이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취락지구는 이 자연 취락지구는 자연 하는 말 연상될 수 있는 어디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과 좀 어울리지 않는 주상공지역이 아니에요. 자, 이것만 다 그냥 외우지 말고 이거 비교해보면 여기는 자연 아니겠죠? 어디에? 녹관농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럼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느냐? 개발제한구역. 이건 개발진흥지구고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개발제한법,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위를 제한받게 돼요.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조례로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 또 여기 있는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용도지역상의 제한, 대통령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뭘 봐야 돼요? 개발제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제 행위를 제한하게 되고. 여기에 개발진흥지구에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발진흥지구는 무엇에 따라 행위를 통제하게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보면은 서열 관계를 한번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뭐야?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우선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구는 이런 데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에 1번 용도지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용도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뭘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만약에 관계 법률에 따른 그런 말로 하면 뭐가 우선해요? 관계 법률. 이 법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럼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농림지역이냐 아니면 뭐 상업지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상 거기에는 뭐 공장만 건축해라. 그러면 용도지역에 따른 게 아니고 이 법에 따라서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 정도 지문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 시험에서 이보다 훨씬 어려운 게 나왔었어요. 거긴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인데 어려워서 올해도 지문 중에 소개만 하지 강의는 이거 기억하라고 안 할 겁니다. 이것을 수립 안 하기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에 따라 하면 돼요? 그냥 용도지역에 따르면 돼요. 특별법을 안 만든대요. 그럼 무슨 법에 따르면 돼요? 일반법에 따르면 돼요. 그게 일반법이 적어야 돼. 얘는 이제 저거에 비하면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고. 근데 얘를 만들기로 했는데 얘가 만들기 전이다. 그럼 이걸에 따라서 우후죽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거 만들기 전에 다른 것들이 공장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뭐 축사 같은 거 막 들어서 만들겠대요. 그때 이걸 만들기 전엔 조례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두 가지 경우니까. 한 가지 경우도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보면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여기에 지정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제가 기억하도록 자꾸 하는 거지 그냥 암기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또 만들기 전에는 조례로 할 수 있고 이걸 안 만들기로 했을 때는 용도지구로 할 수 있고 너무 어려워서 안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뭐 그걸 모른다고 해도 답을 찾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지장이 없냐면 어차피 다 틀리니까. 어려운 건 뭐 틀려요.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제한한다. 관계법률은 어디 있다 하더라도 마세요. 그냥 어디 있어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그러면은 개발진흥기구에 지구 단위 계획 정할 수 있죠? 뭐 용도지구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 단위겠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제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것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한번 언급이 이제 됩니다. 특히 주거개발진흥지구. 미리 한번 예습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기지개에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건 얘만 하세요. 산업유통 뭘 제한할 수 있어요? 주거개발 안 되고 산업유통 공적인 성격이 강한 거 제한하라 이거예요. 사적이 사리사욕 말고.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에서 도시적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하려면은 그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이제 도시적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어디나 아파트 갈 수 있으니까 도시적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을 때 도시적 외의 지역에 가장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가 제일 많이 열렸어요? 예죠, 예. 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이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계획관리지역에 평소에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평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무 말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길어요. 근데 완성된 문장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제 정리해서 그러니까 좀 거칠게 정리해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연결해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다면 무엇에 따라서 개발하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그 말 나와요 시험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기로 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너무 쉽죠? 수립하기로 했으면 이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걸 수립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립되는 경우 이렇게 시험에서 알려줘요. 이제. 그럼 그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알고 나면 그런 푸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모르면 외워야 되고. 복합 용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봤습니다. 여기는 도시군관리계획, 여기는 개발제한법,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연취락지구에서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대통령이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너무 이건 뭐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잘 안 물어보니까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도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잘 물어봐서 정리를 하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뭐 50점 맞읍시다. 혹시 특강을 하게 되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여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정리를 한번 할 텐데, 여기서 이거 잘 안 나오는 걸 또 정리해서 뭐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또 정리하면 안 돼요.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안 하겠고, 여기 자연취락지구는 보니까 녹관, 농자 네 군데 적용할 수 있죠. 네 군데. 네 군데를 우리가 사방이라고 사방에 적용할 수 있어요. 4층 이하의 방송 통신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지문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가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지구 단위기 받고요. 여기는 대통령이 정한다는 말 몰라도 돼요. 굳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고 이거 조를 정합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이렇게 세분된 게 아니고 복합개발지구는 하나예요. 하나. 복합용도지구는 하나인데 복합용도지구를 어디다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아까? 일반 주거지역. 일반 뭐예요? 상업이에요? 공업이에요? 공업이죠? 일반 상업은 어차피 복합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양성을 더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꾸 왜 그런가 들으시고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지역? 네, 계획관리죠. 이런 것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무슨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준주거지역에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되 마이너스 공장이나 장례식장이나 하는 것, 안마실소 같은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를 또 완벽하게 다 정리하려면 너무 어렵고요. 이걸 정리하면 나중에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헷갈려요 이제. 분명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안 되고 공장 장례식장 안 된다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이제 복합용도지구에 생기지 않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렇게 시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물어본다면 혹시 물어보면 이제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는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안 할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지문이 나왔어요. 장례식장이 가난하다고 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까 이거하고 같이 나온 거 이게 1번 이게 3번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어차피 못 찾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들 공부를 다 하면 준주거제 가능하고 헷갈리고요. 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 공업지역 낼 건데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것만 오래 하는 이유는 출제원 중에서 들어갔을 때 문제 내기가 난감할 때는 작년에 낸 걸 그대로 베껴내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보면. 지문. 그러니까 작년 지문은 올해는 그럼 유용성이 좀 있어요, 이제. 근데 그래도 전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은 제가 안 해요. 작년에 나왔다고 다 안 해요. 오히려 작년에 나온 건 제가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써먹을 때는 재탕은 안 한다 하는 것들은 안 해요, 오히려. 그럼 분석해서. 그런 거 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빼는 거가 나중에 50점 맞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빼면 50점 맞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덜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더 뺄 거예요, 작년에 한 것도. 근데 계속 나오는 거 있어요, 이제. 계속 해마다 나오는 거. 그런 건 이제 작년에 나왔어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 이런 거 작년에도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지문제 하나 나오고 해서 중요하게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나한테 뭐 누가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올해 뭐만 보면 좋겠느냐? 아파트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 거예요. 답도 아니에요. 지문에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것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안 해요. 이제 올해까지만 살아 있어요. 약간. 자, 일반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장례식장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질문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답은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질문 나올 수 있고. 그럼 이제 취지는 알았죠. 이제 이 복합용도야 뭐 하는가? 근데 어디 한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 아니라는 거. 왜 아닌가 자꾸 했을 때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까먹지. 그리고 이게 그 면적이 본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합 용도지구를 너무 많이 지정하게 되면 본래 일반 주거지역의 기능이 너무 훼손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얼마 이내만 하라? 3분의 1 이내로만 해라 하는 것까지 이제 보시고 조금 더 해서 여기 이제 용도지구에 관련된 내용 마치고 10분 쉬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자, 다시 이제 용도지구만 보면요. 조례로 제한하지만 여기는 도시군관리계 이건 뭐요?
개발 제한 구역, 집단 취락 지구. 그러면 집단 취락 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는가 알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뭐 대통령이 정한다. 이건 볼 필요 없고요. 개발 진행 기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거 몰라 되니까 이 세 가지만 이제 보시면 돼요. 세 가지만. 그리고 자, 복합 용도 지구는 어디에 정한다? 일반 주거, 일반 공업이에요.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 전체 얼마? 3분의 1. 자, 조례로 행위 제한하는 거 봤습니다. 두 번째,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요. 여기 있는 경관지구가 지역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설악산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창원 같은 데는 시가지 경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경관지구를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지금 세분 안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대통령이 세분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뭐 공항, 항만, 그리고 공공용 시설이라든가 뭐 교정시설, 군사시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세분할 수 있다. 파주에는 공항이나 항만이 없죠. 항만 바다에 안 붙어 있죠. 없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파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항구도시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만시설 보호지구 같은 거, 중요시설물 중에서 항만시설 보호지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세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추가 세분이라고 읽겠습니다. 추가 세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아까 중요시설물 특정용도 경관지구 말했지만 그거 기억하지 말고 자 조례로 여기 있는 것도 말고 추가로 뭐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으세요. 시험에서 가끔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 조례가 추가 세분할 수 있는가 내는 경우인데 절대 그걸 볼 필요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취지하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인가 그 대응 뭡니까? 적용되는 것까지 다 공부하셔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조례로 여기 법률로 정하고 있는 9가지 용도지가 있죠. 이거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뭐 할 수 있다? 신설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용도지구를 뭐 할 수 있다? 신설할 수 있다. 신설. 근데 이제 신설했을 때 요건이 이 신설, 다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신설한 용도지구는요, 그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제한을 받아요.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하는 것은 안 돼요. 법률로 만든 건 완화되는데 얘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경기도지사가 만든 거는 기존의 용도적 행위자는 완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강화는 되겠네요. 그죠? 강화는 돼요. 완화하는 거 안 됩니다. 그 정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칠판은 그대로 놔두고서 이제 활용하겠습니다.